오늘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날이자 3년 차에 접어드는 날입니다. 청와대는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새 출발의 각오와 함께 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국정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을 평가하는 여야의 반응도 각각 달랐습니다. 여러 국정 현안을 생각할 때에 새누리당의 책임감이 매우 무겁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국정 방향은 경제 활성화와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러한 국정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방향 설정 이상으로 세심하고 철저한 조율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 책임자란 인식을 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여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전적으로 여기에 인식을 같이 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2년 바닥으로 떨어진 서민경제를 살리고 두 국민 정치로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통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대통령은 대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들과 소통하고 경제를 살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여당은 당과 청와대의 협조를 강조하면서 책임의 방점을 찍었고, 야당은 분열된 국민 마음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차 청와대가 2년간의 성과를 부문별로 로드맵을 담은 정책 모음집을 내놨는데요. 먼저 경제 부문입니다. 경제 성장률 전임 정부 2.3%에서 3.3%로 회복을 했고요. 주택 거래량 100만 건 돌파, 일자리 창출 54만 명, 고용률 65%로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표상으로는 성과가 꽤 좋아 보이지만 실제 체감 경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거리가 멀죠.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굉장히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정책 결정의 과정도 그렇고 그 방향이. 대통령께서 2012년도 당선될 때, 취임할 때 경제 민주화를 굉장히 강조했었고 그 흐름을 갖다가 이제 어떤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갖고서 주창했지만 전혀 동떨어진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사실상 포기됐고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이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3% 정도라고 하면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기업이 잘 살고 대기업만 잘 산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계소득, 노동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기업소득만, 법인소득만 사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우리 그 청년 실업률도 최악의 상태고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이 고용을 갖다 포기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갖다 다시 바꾸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진짜 오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퉁퉁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3법 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야당에서는 이를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입법이 시적절하게 통과돼야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3법이 국회에 제출된 게 2012년 9월 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통과되기까지 2년 3개월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 2년 3개월이라는 기간이 결국은 국수가 불어 터지도록 만드는 기간이다라는 그런 정말 안타까움을 대통령께서 표현하신 거라고 보고요. 예. 정말 만약에 2012년 9월 달에 제출됐으면 발빠르게 국회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이게 중요한 입법이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경제 활성화 또 부동산 대책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간절하게 이제 호소했고요. 다음 분야는 소통입니다. 취임 직후부터 계속해서 소통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곤 했는데요.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현 시점의 박 대통령의 소통 어떨까요? 소통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민과 직접적인 소통의 문제와 정치권과의 소통의 문제,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국민의 삶을 깊이 살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셨다. 그 2014년에 신년 인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어느 지역의 그 대학생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깊이 있게 챙겨보시고 그걸 해결해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을 챙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셨다고 보고요. 그런 따뜻한 모습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권과의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야당과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야당의 입장을 들어주고 그걸 수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 통합의 과정들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의 소통과 인사를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소통 없이는 인사혁신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취임 초기부터 인사로 불거진 문제로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또 외교를 끌어올린 지지율을 잇따른 인사 문제로 깎아 먹어서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일도 있었는데요. 집권 첫 해 인사 부실 검증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 지지율인 40% 초반으로 임기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소통 없이는 또 인사 혁신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그 주체 세력을 제대로 형성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 문제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직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장을 선임해갖고 내부 소통을 활성화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장관들에게 대면 보고가 필요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필요하죠. 장관들과도 대면 보고를 안 하고 수석비서관들도 대면을 통한 어떤 소통이 없는데 국민과의 소통은 불가능한 거지 사실은. 정치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이 골조를 세운 기간이라면 이제는 그 위에 벽돌 쌓고 건물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3년 개혁해서 우리가 30년 성장을 이루겠다, 이런 그 구호와 같이 실제 그렇게 되도록 30년 성장의 도약 발판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도는 집권 3년 차. 박 대통령이 항상 강조했던 정권의 성패가 달린 골든타임 시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경제가 불어터진 국수를 먹게 될지, 아니면 갓 뽑은 쫄깃한 국수를 먹게 될지는 청와대와 정치권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향후 3년 차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